자, 보겠습니다. 자, 원래 약성가를 이쪽에 오실래요? 자. 유튜브 안 나오지? 자, 보겠습니다. 저 화난 거 아닙니다. 갑자기, 예. 화난 거 아닙니다. 전혀. 예. 자, 현삼 한번 마담 보십시오. 현삼, 요거는 하나는 계열등입니다. 요거 계열등. 현삼은, 약성은 여러분들 한번 그냥 공부를 해 보시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현삼하면 인통, 목 아플 때 주로 이제 쓴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뭐 그것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온병에 가가지고 온병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안 넘어가나? 쭉 보니까 이게 이제 생지왕, 맹문동, 지모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약입니다. 의미를 그냥 단순히 인통에만 쓰는 게 아니고 청륜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청륜제로. 여러분들 이 맛을 보면 이 맛의 특징이 뭐냐면 향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맛이 쓰냐, 열을 끄는 쓴맛이 있느냐, 쓴맛도 없습니다. 그냥 뭐 좀 약간 묵직한 느낌, 약간 단맛, 그게 답니다. 그런 느낌은 뭐냐면 그냥 진정시키는 맛입니다. 진정시키는 맛. 뭔가를 소통시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딱 생지왕, 맹문동, 지모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거의 안 쓰는 약이에요. 저도 이제 한의원에 한 봉지 사놓고 몇 년째 지금 다 못 썼어요. 그런데 청륜한 그 진액으로 본다면 쓸 일이 꽤 있어요. 내가 금액을 안 찾아봤는데 현삼이 그렇게 안 비쌀 거예요. 잠깐만, 그럼 이거를 좀 비워줘야 되겠네. 이걸 각도를 좀. 그래서 한번 얘가 이제 청륜지제로 한번 활용해 보십사라는 게 제가 이제 권유고. 자, 오늘 주인공은 계혈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입력하실 때 보면 다 가격 나오죠. 지금 제 옛날에 뭐 저도 이제 사실 뭐 그 옛날 학생 때 제가 한약재 금액 우리 본출 실습 시간에 오면 약재 값을 다 봅니다. 3,000원, 2,000원, 1,000원짜리 엄청 많았어요, 한 건에. 와, 근데 지금은 뭐 5,000원짜리 나이 있지도 않고 한 건에 최소 9,000원, 10,000원 이렇습니다. 계열등 근당 3,000원입니다. 와, 내 이 금액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금액이 아직 있나? 자, 이게 계열등에 보면 이게 이제 덩굴인데 여기 보면 이게 잘라 놓으면 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닭피같이 나온다 해가지고 계열등입니다. 약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 보시는데 제가 이제 추천해, 여기 보면 이제 효능이 활혈, 보혈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맛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맛이 좀 어때요, 이게? 신 원장님, 맛이 좀 어떻습니까? 무맛. 응? 3,000원짜리였어. 무맛? 그래요? 혹시 다른 의견, 민 선생님 지금 인상 쓰고 있네, 지금. 맛있게 먹고 오신 거 아닙니까? 현삼이야. 커피 빨리 먹어야 돼. 무맛은 아닌데. 그래요. 조금 더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응? 단맛? 단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안 먹어보시면. 단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아, 이거, 어? 좀 가볍다. 뭐 그런 거는, 네, 그거는, 네, 현상과 비교하면 좀 가벼운 느낌이 있고. 아, 이, 태우가, 니가 마셔야 되는데. 니가 안 먹으니까. 팬쪽으로 이제 모셔나겠습니다. 뭐 좀 이상한 맛 있지 않아요? 그 단맛이 아니잖아. 뭐, 입 안에 자극 없습니까? 이 입 안에 자극 없습니까?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오! 근데 이제 그냥 떫은 맛하고 조금 달라요. 산미가 아니고, 먹어봐봐. 산미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맛 비슷하냐면, 부자 맛 비슷해요. 알알한, 아주 약간 알알한 자극이 살짝 있어요. 그지? 네. 약간 치과는 아니고. 치과는 느낌. 마치고, 약간 알알한 자극이 있어요. 이게 떫은 맛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약은 향도 없어요. 맡아보면 향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이 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행혈하는 약이 아닙니다. 활혈하는 모양이나 향이 있어야 이제 행기, 활혈할 텐데, 그런 약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이게 보혈은 약 자체에 진액이 있으니까 뭔가 진액이 있으니까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활혈은 이게 잘 제가 유추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약간 자극이 있어요. 자극이, 맛의 자극. 요걸로 좀 자극을 주는가 봐요. 근데 이거를 활혈이라고 할 게 아니고 석은 활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맛이 뭐 어떠냐면 여러분들 뭐 강활, 독활 뭐 이런 거 비슷한 맛입니다. 그 뒷맛에 보면 이 입천장과 이런 거 자극 주는 맛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좀 보니까 확실히 보혈 작용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당귀처럼 단맛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당귀와 계열등의 보혈 작용을 우선으로 하려면 당귀를 써야 돼요. 활혈은 청궁과 계열등을 비교하면 청궁을 써야 돼요. 그런데 교묘하게 다 가지고 있는 여기의 특징은 소경지통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붙인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환자분들 근골격계 통증이 오면 대부분 많이 쓰면서 아파요. 많이 쓴다는 말은 이 진액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근골격계 통증에 보면 사물탕 합방 많이 합니다. 육미를 합방한다든지. 그게 이제 체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어떤 병리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귀, 청궁, 이런 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당귀, 청궁, 독활, 강활. 요거의 짬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게 혈어한데 근골격계에 응용해 볼 수 있겠다. 라는 게 저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싸요. 아직 싸. 아무도 안 쓰나 봐. 아무도 안 쓰나 봐. 이럴 때 많이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이게 맛이 이 정도의, 딱 먹었을 때 이 정도의 맛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작용은 있다, 힘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응용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뼈가 이제 골절돼 가지고 이런 환자들, 아니면 뭐 무슨 종류가 경화된 거, 아니면 무슨 방사선요법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할 때 사물탕에다가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삼도 잘 안 쓰거든요. 아마 습관이 그래 된 것 같아요. 단삼이나 계열등 같은 거를 응용해 가지고 해봄직한 괜찮은 약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막 군제로 뭐 싸다고 해서 20g, 30g 하실 것도 아니고, 사물탕 중에, 하실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거 한번 써보십사. 보내드립니다. 자, 계열등까지 했고, 이제 설사 파트입니다.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 사상방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씁니다. 그 관중탕, 12미 관중탕, 왜? 예. 잘 아는 처방입니다. 잘 아는 처방이야? 네. 어떻게 아는데? 네?
소민약입니다. 어떻게 알고? 사상방 쓰니까. 아, 그게 이제 제가 임상례를 찾아봤는데 잘 안 쓰나 봐요, 그게. 거기 보면 약에 설명해 보면 해설이 웃겨요. 해설이 양도 불흠. 그러니까 이제 발기가 안 되나 봐. 거기에 그다음 뭐라 돼 있더라. 아무튼 증상은 보신에 관련된 약이에요. 근데 처방이 어떠냐면 뭐 이제 관중탕하고 12미 관중탕 처방이 조금 개수가 다른데 가장 핵심적인 게 양강, 청피, 지실, 진피 아마 이게 관중탕인가 그렇고 거기에 후박 이제 적하수오, 백하수오 뭐 이런 게 아무튼 들어가요. 그게 12미 관중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설을 이재마 선생이 해설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양도불응. 그게 보신약은 12미 관중탕에 가면 적하수, 하수오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 소간, 이기 아니면 적치를 깨거나 뭐 이런 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려고 했죠. 아, 네. 네, 고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제가 다 말해주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런 약이 왜 소위 말하면 신을 보호하는 약인가 뭐 고민 한번 해보시고 네.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사 해볼게요. 설사 네이버에 나와 있는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되는구나. 챗 GTP에서 물어봐야지. 내가 아직 옛날 사람이라가지고. 변이 무르거나 물기가 많은 상태로 배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변의 무른 정도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통 배변 횟수나 대변 무게로 설사 여부를 판단한다. 예, 배변 횟수가 하루 3회 이상, 대변 무게가 200g 이상 일 때를 정의한다고 합니다. 3회 이상. 이러한 설사는 기능적 소화기 질환 및 다양한 소화기 질환과 동반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급성 또는 만성으로 일어날 수 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으로는 변이 좀 묽어지는 게 이제 그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위에서 대장까지 있는 길은 하나의 통로잖아요. 음식이 들어가는 통로인데 위 대장까지 물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정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똥으로 물이 나오니까요. 어떻게든 물이 많아지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분명히 응가에 물이 많아졌잖아요. 물이 막 나와, 막 쏟아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음식에서 나옵니까? 아니다. 아니요, 물어본다. 음식에서도 나오고 원래 몸에 있는 조직체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엉덩이에 나오던 그 물 양을 내가 그만큼 더 먹어가지고 나오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회 한 조각 잘못 먹었는데 갑자기 막 엉덩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조직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내 몸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물을 적당하게 이제 촉촉한 정도로만 뱉어내야 되는데 엄청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그거를 잘 머리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내가 물을 뱉어내요. 물을 뱉어낼 때 콸콸콸콸 뱉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격렬하겠어요. 내가 뱉어내는 내 몸이 굉장히 열을 내면서 막 엄청나게 뱉어낼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열성설사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한 개념을 그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엄청 뱉어내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때 아이고 설사한다고 산약 쓰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일단은 불을 확 꺼버리고 뭐 이게 봐야지 뭐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설사를 그 개념을 내 몸의 관점으로서 보시면 좀 열성설사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자꾸 병리상 내가 여기 습열이 쌓여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실증은 물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고 허증은
물이 제거를 못하는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이제 소화되면서 물도 좀 생기고 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위에서 흡수하기도 하고 대장, 이건 뭐 양방적인 게 아니고 한방적으로 대장에서 흡수하기도 하고 방광으로 가기도 하고 적절하게 배분이 되면 이제 대변으로는 이쁜 모양만 딱 나올 텐데 적당한 수분만, 이게 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내 장기들이 그만큼 약해져 있으면 이게 허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물을 아까 설명했듯이 갑자기 많이 뱉어내는 거예요. 내 조직체가. 그렇게 이제 좀 제가 쉽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상입니다. 음식이 들어와요, 우리 몸에. 요거는 이제 위와 장이고, 요게 이제 음식과 위와 장입니다. 정상은 음식물이 딱 들어올 때 위에서 장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일정 정도의 습여를 낼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밥을 찐다고 해야 되나요?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적당한 습여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생긴 습여이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수분이 잘 배분되고 흡수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물의 관점으로 한번 정상을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증에서는 아까 여기서 보면 실증에서는 내 몸에서 습여를 굉장히 많이 내는 거예요. 반응이, 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반응이 굉장히 격렬해집니다. 그 한 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음식 자체가 좀 상한 음식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이제 한방에서 찬 음식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 음식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평소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내야만 얘를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설사의 형태로 습혈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발생하는 이 물을 적절하게 제어는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제어하는 양보다 더 많아지는 거를 이제 제가 실증이라고 그림을 표현해 봤습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허증은 내 위하고 장이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36.5도로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놈이 조금씩 차가워져요. 장이 차가워집니다. 장이 차가워지면 이 장이 차가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차가워지니까 이 물 자체가 많이 생겨요. 이게 내가 에너지를 확 내는 그런 게 아니고 얘 자체가 약해지면서 물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림은 뭐 제가 완벽하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언어로 표현해 봤으니까 뭐 여기에 빗대어서 개인의 그걸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뒤에 가면 뭐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르게 원래 이제 음식물이 이제 들어오면은 물 끓는 것처럼 이렇게 보글보글 해가지고 이제 물이 일정한 온도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증기가 증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빼야 되는데 뒤에 이제 다른 그림을 했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뺐더니 좀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사가 될 때 체크를 해야 될 게 내 몸에 양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 위하고 장에서 소위 말하면 열을 내는 내 양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이제 수분이 생성되는 게 얼마나 이제 물이 많이 만들어지느냐, 그런 거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음식이 잘못됐거나, 그 다음에 날씨가 차가우면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외부 자극도 조금 체크를 해야 돼요. 내 몸의 어떤 양기 정도,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생기는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수분의 양. 실제로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내가 이제 제대로 이 물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자꾸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 물을 실제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내 몸이 그만큼 양기가 약해졌으면 제대로 물을 증발시키거나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양의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제대로 실제로 소화가, 나쁜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외부의 공기에 의해서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사에서 이제 그 내 양기를 돕는 약들은 대체적으로는 건강, 육계, 부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양기를 돕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설사할 때 이런 약들은 상당히 뭐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약들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변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을 제거하는 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출, 백출, 복령, 택사. 작약은 이 수분을 제어하는 약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작약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쌍화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화탕. 언제 먹느냐? 쉽게 말하면 노가다 뛰고 근육이 뻐근해요. 열도 욱신욱신 납니다. 그럴 때 조금 근육을 좀 시원하게 하면서 좀 진액도 좀 영양분도 보충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열이 나 있는 근육을 조금 식혀주면서도 영양분을 공급하는 약이에요. 아까 이제 설사를 한다거나 뭘 할 때 내 이 세포가 굉장히 열을 내거든요. 그 열을 낼 때 그 열을 조금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야야야 세포야 조금 장아 좀 진정해라 진정. 너무 과로했다. 그럴 때 작약이 필요합니다. 작약이 설사에서 들어갈 때 작약이 들어가면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지만 대량을 쓰면 너무 차지기 때문에 유발할 수가 있지만 이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황금, 황련 요거는 이제 건조한 약이면서도 찬 약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내 세포가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할 때에는 이런 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수유. 오수유는 교묘한 약입니다. 분명히 오수유는 따뜻한 약이에요. 약성으로는. 그런데 맛으로는 쓴 약입니다. 열을 끕니다. 열을 끄는데도 따뜻한 약이에요. 그 교묘한 그런 성질이, 그 다음에 오수유는 확실히 건조한 약입니다. 그 교묘한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약은 뭐 비신을 보하는 약이지만 대표적으로 수분을 비와 신에서 수분을 조금 이렇게 거둬들여 가지고 대변이 묽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숙지황. 일반적으로 숙지황은 설사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몸에서 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윤한 약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굉장히 지금 그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진액을 계속 뱉어내고 있어요. 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액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내 몸에 에너지가 버릇이 있어가지고 계속 열을 내면서 계속 끝까지 못 먹어도 고 해가지고 계속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소양인들입니다. 체질로 구분하자면 꼭 소양인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내 몸을 계속 소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양인들의 처방에 효과가 있었던 사람들 보면 다릅니다. 눈빛이나 행동이나 쓰는 언어나 선택하는 단어 이런 행동 거지가 다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숙지황 같은 게 들어가 줘야 진액도 좀 보충해주고 그 소모되어 있는 내 몸에 있는 소모되어 있는 진액도 보충해주고 진정도 좀 시키고 예, 그런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설사에서는 쓸 수 없지만 극한에까지 달려가는 그 멈추지 않는 열차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유도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숙지황 같이 이런 거 쓸 사람한테는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수유라는 게 심방광에 작용하고 소위 말하면 소변약이에요. 소변약. 소변을 그치게 하고 방광에 제대로 이제 소변이 저장되도록 저장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수유가 직접적으로 설사를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대변의 어떤 장으로 가는 수분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윤미해서 같이 쓰죠. 그 다음 구기자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는 구기자 같은 약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좀 굉장히 소모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 외부 공기라든 음식이나 외부 공기에 설사가 있을 때에는 반하는 조금 이제 사인하고 조금 다른데요. 반하는 건조한 약이면서도 반하는 딱 기억할 때 기체 이렇게 일단 기억하십시오. 기체. 그 다음에 약의 방향성은 하기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작용하는 부위가 딱 있습니다. 얘가 작용하는 부위는 위에서 요 흉부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얘가 방광에 가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작용하는데 여기에 원인으로 인해서 머리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뭐 눈알 통증 이런 거에는 치료합니다. 딱 작용하는 원인 자체가 딱 요 부위입니다. 소화기부터 약간 흉부 요까지 뭐 이제 기관지 요런 데까지 작용합니다. 여기에 기체를 풉니다. 기체. 제가 나중에 이제 반하사심탕을 설명할 시간이 있을 텐데 이게 중초가 막혔을 때 보면 이게 제대로 운행이 안 되면 여기서 이제 수분이라든지 음식이 쑥 내려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막 물이 범람합니다. 그러면서 막 설사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설사할 때는 소화기관을 봐야 됩니다. 사인 같은 거 필요하고 곽향은 소위 말하면 이제 소화작용과 함께 피부에 한사를 보는 약이 동시에 내외를 동시에 보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곽향전기상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의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갈근 금연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갈근이란 약은 일반적으로 설사에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갈근은 윤환약이에요. 그 다음에 갈근은 피부에 가는 약, 그러니까 표로 가는 약이에요. 감기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의 작용 중에 가만히 보면 이게 양면경에 작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상한론에 보면 갈근탕에 보면 갈근탕 조문에 보면 필할이 돼 있어요. 태양 양명 합병에 필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갈근탕 주지 되어 있는데 갈근을 쓰는 경우를 대부분 보면 변비에 잘 안 씁니다. 의외로 갈근은 그게 이제 이재만 선생에 가면 변비에 갈근을 쓰잖아요. 그거는 갈근뿐만 아니고 다른 게 작용하는 거예요. 갈근 자체는 여러분들 약을 먹어보시면 알지만 변이 묽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변이 좀 수분이 조금 마릅니다. 네. 그게 이제 갈근 승마탕 이런 거 뭐 갈근 승기탕 이런 거 보면 대황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해서 이 변을 통하는 거지 갈근이 많이 들어간다고 변을 통하거나 별 그런 작용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수분을 보충하면서 이게 자꾸 표로 보내는 약입니다. 수분을 표로 보내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 뒤에 뻐근하고 이런 경우에 쓰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 목 뒤에 한의원에 뻐근해서 오는 환자들 있죠. 갈근 잘 안 듣습니다. 네. 갈근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에는 항배강 요요, 항배강 뭐 그런데 갈근탕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듣습니다. 해보면 아무튼 이 갈근은 오히려 설사에 쓴다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훨씬 편합니다. 이게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표로 보내는 약이에요. 장 내에 있는 수분을 표로 보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계지마황은 뭐 표로 가는 약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설사에 쭉 쓰는 약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설사로 인해 가지고 진액이 얼마나 빠졌는지 그럼 진액 보충을 해야 돼요. 진액은 뭐 인삼으로 해도 좋고요, 맹문동으로 해도 좋고요. 뭐 그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운이 얼마나 빠지는지, 혈이 얼마나 빠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즉, 자 설사 환자가 왔다. 지금 이 사람이 장이 얼마나 차가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됐든 몸에서 물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음식이나 외부 한사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닌지 요 세 가지를 고려하고 기혈을 고려하는 겁니다.
대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장부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부. 지금까지 했는데 뭐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예. 계속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심폐, 비위, 간, 신으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뭐, 요런 것들은 그냥 이 각 장부의 기능이에요. 뭐, 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 설사에 주로 이제 어떤 장기들이 이제 관여를 하는가, 뭐, 다 관여합니다. 이 5장이 관여 안 하는 건 아닌데, 핵심은 물과 관련된 거는 비폐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폐신, 아마 아실 거예요. 비폐신 3장이 합니다. 확실히 폐는, 이 수분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들이 폐 작용이 확실히 있습니다. 폐 수도가 이제 수도를 관장하는 거고. 음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위는 뭐 빼려야 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밖으로 수분을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이쪽으로 이제 장에서부터 뭐 수렴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폐신이 가장 중요하고 물과 관련돼서는 얘들을 먼저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내려갔노? 자, 제가 이제 설사에 필요한 걸 대략적인 약재들을 한번 이제 적어봤습니다. 이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간단하게 한번 이제 하면서 쭉 이제 나오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사를 할 때, 기운을 소통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약재들은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설사와 관련된. 그 다음에 건비조습. 여러분들 잘 설사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니까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소식하는 거 작용도 필요하고요. 위나 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소변 자체적으로 빼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수, 그 다음에 기혈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사가 너무 많이 나가면 일단 설사 틀어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설사 한의원에 오는 사람들은 설사의 극심한 상황은 잘 없습니다. 만성적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 지인인데 갑자기 설사를 해. 뭐 그 정도지. 여러분들 이 설사가 실제로 이제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희 첫째 애가 그랬는데 그때 돌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생생히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 앞에서 제 딸이 막 그 할머니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 있었어요. 뛰어가는데 웃으면서 깔깔깔거리면서 뛰어가는데 갑자기 엉덩이에서 노란 물이 팍 하고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가 풀썩 쓰러져요. 뭐야 이거? 갑자기 너무 놀라는 거예요. 1분 전에도 너무 잘 놀았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분수처럼 팍 하고는 좀 이따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사를 몇 번 쫙쫙 하고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의원에 오는 경우는 뭐 이런 거를 쓸 일이 잘 없죠. 또 이런 약들, 오히려 이런 약을 쓸 수는 있겠네. 그래서 이제 설사를 쉽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쉽게. 요런 것들은 이제 요게 쓸 때는 진짜 만성적으로, 여기 안 그칩니다. 설사를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안 그칩니다. 몇 개월째 하는데. 그럴 때는 틀어막아야 됩니다. 그런 약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신하는 약들도 필요하고요. 진액 보충하는 약들 필요하고요. 발표하는 약들도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설사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초기에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장이나 위에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 전에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우걱우걱우걱 먹는 그 어른들은 얼마나 애가 잘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 먹는다 하고는 하는데 이제 그게 아마 과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 잡념을 유발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겼는데 처음에는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든 일단 초반에는 뭐가 장에 막힘이 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반화사심탕 그 종류들 있죠. 생강사심탕, 감초사심탕 그런 사심탕 종류하고 두 번째 곽향전기상, 세 번째 갈근 금령탕. 요 세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응급 상황에 초기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말고도 있습니다만 가장 요걸로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허증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군자, 보중익기, 삼룡백출산, 이중탕, 사액탕, 옥미주황탕 뭐 이런 종류들입니다. 이거는 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설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할 때 체크돼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설사를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하지만 배가 아프냐 안 아프냐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배가 아프냐 안 아프냐에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빈쌤, 내과 전문의 다빈쌤, 어떻게, 왜 복통을 체크해야 됩니까? 복통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복통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장기가 문제가 있는지. 장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좋은 얘기입니다. 또 뭐, 그 생기의 정도, 그 사람의 그 배가 뭐 격렬하게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이 복통의 강도에 따라서 기운이 지금 병의 강도를 알 수 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왜 복통을? 얼마나 막혀있는 정답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막히니까 아프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 막히는 걸 조금 더 해설을 해보면 위에서 복통을 하면 이제 위나 요런 데 좀 부위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뭐 소위 말하는 아랫배면 뭐 소장이나 대장이나 뭐 이런 거고 장부를 확인하면서도 복통이 있다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거기 염증이 있다라는 건데 그 한방적인 표현으로는 기체에 어느 정도의 기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통에 따라서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산약, 연자육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복통이 있다면 실증약을 써야 돼요. 소통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게 복통이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쉬워요. 기체가 없네. 거두어드리면, 이제 세금 거두듯이 거두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통이 있을 때는 함부로 거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통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적어놨네. 한, 습, 열의 그 정도를, 그거를 이제 딱 한마디로 기체를, 막힌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수유, 황년 요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하려다가 어디 딴 데 넣어 놨을 거예요. 근데 오수유하고 황년은 하나는 쓰면서도 열성의 약입니다. 건조하고. 황년은 쓴맛이면서도 찬약이에요. 건조하고. 자, 이게 대체적으로 맛도 비슷합니다. 어떨 때 좀 쓸 수 있을까요? 상황이 어떻게 좀 다를까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설사의 소위 말하면 빈도나 강도라고 해볼까요? 격렬한 강도, 격렬함의 강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교해보면. 선생님, 장 원장님. 통증이 굉장히 심한 통증. 통증이 심한 통증. 두 번을 할 말밖에 아니요. 저의 질문이 그 설사의 빈도나 강도, 그건 통증이 아니고, 거기에 구분을 해보면 어떤 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 없다부터 해볼까요? 있다. 일단은 맛 자체가 씁니다. 네. 쓰고 건조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진정시키는 맛이, 쓰고 건조한 거는 진정시키고 습기를 제거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약이에요. 그죠? 자, 다시 쓰다라는 거는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거기에 격렬한 반응을, 그 다음에 건조하다는 거는 수분이 생성되는 것을 이제 제거해 줍니다. 격렬한 반응과 수분을 제거하는 데는 큰 차이 없어요. 오수유가 뭐 황년보다 덜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황년이 오수유가 더 쓰죠. 그러니까 이제 격렬한 반응과 수분이 생성되는 정도는 서로 비슷합니다. 차이는 열성이냐 한성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이 차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수유가 황년은 훨씬 더 설사를 많이 하는 데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하루에 수십 번씩 합니다 라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진단하기에 오수유를 쓸 때에는 지거는 몸이 찬 겁니다. 요거는 지금 몸이 열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약을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논리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뭐를 가지고 이거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몸이 소위 말하면 찼다, 몸이 열하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네요? 뭔가 이렇게 질문하면 좀 이해가 됩니까? 네. 타서 하는, 그러니까 열해서 하는 설사는 뭐 오픈 설사 같은 타서 하는 설사는 지지직 계속 살아있어요. 아까 이제 열과 강도와 뭐 이런 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횟수나 강도. 근데 이제 사실 그 얘기 맞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헷갈리는 게 횟수와 강도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있겠지만 배제하자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거는 고미로써 수배를 진정시키고 생기는 물은 다 건조하게 하니까 그거는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격렬함 정도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임이 따뜻한 약을 쓸 상황과 찬 약을 쓸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 사람 몸이 차냐, 이 사람 몸이 따뜻한 몸이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이 사람은 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몸에 열이, 소위 말하면 열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고. 지금 맥을 잡으셨네요. 맥으로. 물론 그렇지. 맥으로 한다는 정답이지. 근데 그거를 나는 못한다는 거고. 맥을 잡으시네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 이걸로 판단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체질적으로 지금 상황이 몸에 열이 없어요. 찬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몸에 열이 많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하나 가지고 딱 합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설사를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민선쌤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반드시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시름시름 앓고 뭐 하다가 설사하면 금세 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런 경우라고 하면 설사의 어떤 기간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몸에 차다, 양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없을까요? 냄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좀 열의 냄새라면 소위 말하면 뭐 그 교과서에 보면 계란 썩은 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그런 느낌도 있으실 거고. 그 외에 사실은 많아요. 뭐 갈증을 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열을 구분하는 다양한 것들이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수유를 쓰든 황년을 쓰든
설사에 집중할 게 아니고 자꾸 사람 포인트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로 이제 반화사심탕이라든지 이런 걸로 황련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요거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요. 오수유. 상당히 쓸 일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설사에 오수유 쓴다는 얘기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천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이야기다.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 몸이 차갑고 뜨겁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장부로 좀 따져볼게요. 장부로. 요것도 좀 재밌습니다. 오수유가 작용하는 거는 다른, 이제 간에 작용 많이 합니다. 얘의 특징이. 그래서 뭐 신물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뭐 간의 어떤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아랫배 쪽에 뭐 어떤 그 산증이라든지 요럴 때 씁니다. 황련은 그런 게 쓰는 게 아니에요. 황련은 어디에 주로 작용하냐면 위장하고 심장에 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복통의 부위에 따라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거 오수유는 간에 작용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흉통 이런 거에도 오수유를 쓸 수 있어요. 뭐, 그건 또 다음에 설명드리고, 위장, 위장에 신물이 올라오는, 요런 거에도 쓸 수 있고요. 자, 잠깐만요. 시간이. 요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환자가 있는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기도 잘 몰라. 갑자기 어느 날. 그런데 설사가 나오는데 쫙쫙 나옵니다. 쫙쫙. 배가 부글부글부글 하고 복통도 꽤 있어요. 그리고 설사가 나와도 끈적끈적하고 계란 썩은 냄새처럼 악취가 나고 대변을 보고 나면 항문이 따갑고 항문이 따가운 거 가지고 사실 열이다 한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참고는 되겠죠. 가슴이나 윗배가 더부룩하고 빵빵하다. 맥이 빠르고 갈증이 있다. 요거를 하나 제가 예를 들어 왔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설사를 쫙쫙 계속한다. 요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본다면 뭐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지금 물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네. 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요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음에 배가 부글부글하고 복통이 있네. 아까 말했듯이 기체입니다. 뭔가 기운이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장부의 부위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윗배가 주로 많고 배꼽 주변이 많은데 이 복부의 중에 특히 이제 육부 중에 여기에 좀 막혀가지고 기운이 딱 막히니까 이게 이 장이라든지 이런 게 긴장되니까 그게 자극을 주면서 기운이 막히면서 스벨이 발생해가지고 그 복벽을 자꾸 자극 주는 게 복통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설사가 나와도 끈적끈적하고 계란 썩은 냄새가 난다.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간혹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면 아기 있는 집안에서 우리 애는 똥 싸면 냄새가 어우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거는 듣자마자 식체입니다 라고 딱 알아야 돼요. 식체입니다. 제 사촌이 하나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이제 그분 이제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애가 그때 3돌이 지났나 4돌이 지났나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를 온 거예요. 애가 그때 14kg 3돌이 지났는데 완전 그냥 애가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그래 하고 떨어지질 않아요. 아니 누나 얘 밥 안 먹나? 밥은 너무 잘 먹는데 근데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설사병이 걸렸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설사가 이제 자기 누나는 이제 다 나은 걸로 생각했죠. 근데 계속 이제 냄새가 나는 변을 계속 대변을 이만큼씩 본답니다. 누나의 표현으로는 이만큼씩 먹은 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산균도 먹이고 아연도 먹이고 계속 뭐 그때 함소화도 몇 년을 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몇 년은 아니고 몇 개월이겠네.
그래서 제가 약을 처방한 적이 있습니다. 소화제썼어요. 그 다음에 기운이 너무 없길래 인삼 한 개 쓰고, 그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가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 난다고 할 때는 일단은 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의 형태가 끈적끈적하다 이런 거는 습열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대변을 보고 항문이 따갑다라는 걸 꼭 습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찬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열의 속성을 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렇게, 이거는 확실히 비위에 뭔가 기운이 막혀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나 윗배가 더부룩하고 빵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요 부위잖아요. 요 부위에 뭔가 기운이 막혀 있는 거예요. 기운이 소통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습열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모릅니다. 아무튼 여기에 지금 뭔가 기운 소통이 안 되고 있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환자분이 말하는 증상을 요약해가지고 내가 딱 정립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만 병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원장님들과 얘기를 할 때 환자분들 증상을 쭉 하면 증상 자꾸 그거 하는데 바빠요. 그거를 저처럼 정리를 하셔. 요거는 요 부위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 부위에 기운이 안 돼. 요 부위에 안 돼. 요거를 종합해야 요렇게 그 병리로서 구분하고 종합하는 거를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림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체가 되면서 생기는 내용물은 뭐 기운이 막히든 혈이 막히든 수가 생기든 습이 생기든 열이든 담음이든 정신은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환자가 호소를 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 판단하면 됩니다. 아무튼 흉부 쪽에 막히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맥이 빠르다. 맥이 빠르다는 건조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열이 많습니다. 맥 빠르면 어떻게든 건조하거나 너무 더운 약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아니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하는 쪽으로. 갈증이 있다. 열이 있다고 다 갈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열에 의해서 내 진액이 소모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열 플러스 진액 소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대체적으로는 심장이나 심폐나 위에서 비위에서 작용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제가 전체를 종합해서 봤습니다. 요런 데도 좀 기운이 막히고, 복부에도 기운이 막히고, 여기에도 흉부에도 기운이 막히고, 상중하초에 기운이 막히는 건 확실하다. 이게 여기에 막혀가지고 물이 뭔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열이다. 요렇게 이제 내가 종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중하초에 기운이 막히는 거를 어떻게든 소통시키면서 열을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되겠네.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 갔나? 안 넘어가나? 그래서 요거를 습열설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나타나는 이 기체로 인해 가지고, 상중하초 3초의 기체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 습과 열인 거예요. 그래서 습열에 의한 설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핵심은 사실 기체입니다, 기체. 그죠? 위장에 습열로 인해 가지고 설사하는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상중하초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게 1번입니다. 무조건 청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시키고, 그 다음에 청렬하고, 제습하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사고를 가져 나가는 겁니다. 환자가 아까 이제 쭉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과 그냥 대비해서, 습열 증상은 요런 게 있으니까, 습열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을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종합해 보니까, 이게 내가 습열설사다 이렇게 이름은 못 붙이겠는데, 전반적으로 기운이 막혀 있네. 기운을 소통시키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습과 열이니까 습열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네. 이런 사고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약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다. 이 아무거나라고 하면 또 누가 발끈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상중하초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이 소식, 여러분들 근데 이제 상중하초가 이래 있을 때 사실은 핵심은 중초입니다. 중초. 상초에 기체가 있든 하체에 기체가 있든 뭐 사실은 일단은 위부터 어떻게든 위에 기체부터 해결하고 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곽형입니다. 중초를 소통시키면서 표까지 보는, 표라는 건 상초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곽형이 대표적인 약입니다. 곽형. 그 다음에 중초에서부터 복까지, 뭐, 물론 이제 간혹 흉부에도 작용하지만 거기에 작용하는 게 후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중초의 기체를 푸는 약은 반하입니다. 반하. 지각은 3초에 다 작용하지만 써보시면 알지만 지각은 약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지약을 썼으니까 기체가 다 풀린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안 넣는 것보다 낫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왕은 확실하게 뚫어주는 겁니다. 이게 중초에서부터 하초를 뚫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적이 있으면 지실 같은 거 쓰는 거고. 시효는 직접적으로 얘가 이제 기체를 푼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요 중간에서 기운을 소통시키는데 이게 약간 별로 힘도 없으면서도 이 소통하는 이 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주로 이 시효가 쓰이는 걸 보면, 습기가 있을 때, 내 분명히 음식을 먹고 해가지고 위에 습기가 생겨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열이 납니다. 열이 동반돼요. 실제로 뭐, 36.5도를 넘어가는 어떤 열이 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는 뭐라고 하죠? 온병 같은 어떤 열이 날 때 중간에 습기가 존재하면서 어떤 그 피부 쪽으로 열이 날 때에는 시효 같은 게 좀 들어가죠. 막힌 거를 뚫어주면서도 열을 보는 게 이제 시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열하는 의미에는 확실히 황년, 황금 이런 게 좋고, 오수유 또 이제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오수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제습하는 약은 뭐 창출, 백출만 한 게 없습니다. 창출, 백출이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창출은 삽주고, 백출은 이제 구분하자면 기원백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삽주의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그걸 이제 백출, 창출로 썼는데 의미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삽주는 삽주지 큰 의미 없고, 기원백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약성은 확실히 기원백출이 좀 약합니다. 근데 건조하긴 건조해요. 창출백출이 좀 셉니다.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서 이 반응들이 자 기체가 되면서 상중하초가 막혀가 수별이 생겨요. 수별에 의해서 항상 진액은 소모됩니다. 그럴 때 요런 약재들이 항상 같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석고 이런 거, 지모 같이 동반 많이 되고 다른 것들도 같이 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를 제가 쭉 적어봤어요. 곽향, 시효, 후박, 반하, 지각, 대황, 지실, 황년, 황금, 오수유, 창출, 백출 쭉 다 적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제 기운을 3초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청열하는 게 위주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진액 소모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별이라고 해도 너무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그래도 요런 얘들이 조금 더 약성이 또렷합니다. 또렷해. 열에. 얘들은 창출이나 백출은 습기는 잘 제거하지만 열은 잘 제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골라봤습니다. 스별이 있을 때에는 이런 류의 약재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좋지 않나. 진액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제가 요거 하기 전에 내가 자 요거 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자, 제가 반화사심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 반화사심탕이 보면 이제 반화, 건강, 황련 뭐 대표적인 약을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반화, 건강, 황련 이게 이제 가장 또렷한 성질의 약입니다. 자, 반화는 기체를 풀죠. 그 다음에 건강은 확실히 위를 따뜻하게 하는 약입니다. 황련은 습열을 제거하는, 열을 제거하는 약입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반화, 기체를 풀지만 좀 건조한 약입니다. 건강, 따뜻하게 합니다. 황련, 열을 좀 꺼줍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약성이 오수유입니다. 오수유, 자 보겠습니다. 오수유는 열성이죠. 건강의 성질이 있습니다. 곰입니다. 황련의 성질이 있습니다. 오수유는 건조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반화사심탕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과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반화, 황련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반화, 건강, 황련, 반화사심탕을 써야 되는 경우하고 설사가 급속도로 나는데 오수유를 쓰는 경우가 달라요. 분명히 의미가 비슷합니다. 건조하게도 하고 열도 좀 끄고 따뜻하게도 하고 반화사심탕도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뭘까요? 반화, 건강, 황련과 오수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뭐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 하신데 부위가 다르죠. 부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바나나 황련은 중상초 쪽에 바나나 황련 요거는 반화사심탕은 중상초에 작용하고 오수유는 하초 쪽에 작용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 뭐 무슨 차이가 느낌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수유는 아까 네. 초창 때 어, 출생 때 어, 급성으로 급성이고, 반응심탕 좀 지친다는 반대. 반대. 네. 네네. 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인 차이. 네. 또 뭐, 다빈이 뭐, 오수유는 몸이 좀 찬. 응. 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손만 갖다 대. 아니야. 사실 그게 맞겠지. 맞는데, 이제 의미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가지고 있다고. 아직 여러분들이 설사에 오수유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지금 대화가 좀 그렇다 그죠? 혹시 뭐 다른 차이 모르시겠습니까? 통증. 조금만 풀이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주치의 단만 불통이라고 써있는데. 주치. 담만 불통. 근데,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있죠. 욱신욱신 통증에. 네. 네네. 그게 조금 통증이 차이다. 저는 인정합니다. 한 정답에, 제가 원하는 답이 한 70%인데, 그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 안 됩니까? 그 의미인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안 됩니까? 통증? 다른 의미? 사실은 아까 한참 전에 누가 얘기했어요. 뭐 얘기한 기억이 없어. 응? 좀, 그걸 가지고 한번 풀어서 한번 해볼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뭉개고 넘어간 설명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할 때 반화사심탕 할 때 반화를 제가 아까 뭐로 대비하던가요? 건조하다고. 반화는 기체약입니다. 오수유는 기체를 푸는 약은 아니에요. 진정시키는 약입니다. 통증을 진정시키고 진정시키는 약입니다. 반화사심탕의 핵심은 뭐냐면 음식을 먹든 뭘 하든 체하든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뭐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약의 방향성이 완전 틀려요. 의미는 따뜻하게도 하고 열도 꺼주고 나타나는 현상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열도 꺼주고 하지만 약의 방향성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통하는 약이에요. 소통시켜가지고 상하를 쭉 잘 순환하도록 하는 거고, 오수유는 야 일단 진정해라. 일단은 화는 그만 내고 화 그만 내고 일단 보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진정시키. 약의 방향성이 완전 달라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환자를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가 통증이 격렬하다는 게, 격렬할 때에는 물론 소통도 시켜야 되지만 일단 진정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소통시켜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화가 이제 핵심, 군제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간을 제가 쫓기니까 이게 좀 그렇네요. 한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네. 네.